4학년까지는 회화 위주의 학원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5학년, 6학년 이럴 때가 아니래. 문법 위주의 막 이런 학원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 그때 영어 유치원 왜 보냈지? 약간 차라리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제일 좋은 건 사실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 스피킹, 리스닝 이걸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닝이 제일 중요해요. 먼저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우리 집엔 한국어 프로그램이 안 나와.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이야 라고 환경을 세팅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이미 한국어 뽀로로를 봤잖아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부하기 전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걔는 원래 우리 집 이런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겠죠, 걔도. 괜찮아. 그 전까지 계속 하면 돼요. 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미 알아. 거부해. 영어 프로그램 영어로 보는 걸 거부해. 이럴 경우에는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뽀로로를 1시간을 만약에 보고 싶다. 그렇다면 너는 영어를 몇 분은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고시에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그거를 보는 게 너무 싫어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야 돼요. 애가 너무 좋아. 이런 걸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애들마다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집애가 겨울왕국으로 영어를 뗐대. 야, 너 겨울왕국 봐. 너 겨울 이제부터 오늘 이거 보는 거야. 이런데 얘는 막 너무 싫어, 겨울왕국이. 그럼 영어가 싫어져요. 그래서 저 집애가 뭐 했대. 나도 뭐 해야지. 뭐 추천해 주세요. 무슨 영어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양한 걸 접하게 해줘야 돼요. 얘 좋아? 이거 재밌어? 이건 어때? 이거 재밌어? 이건 어때? 이거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다양하게. 디즈니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 좀 빠져있는 게 영쉘던이라는 걸 좀 빠져있거든요. 넷플릭스에. 대신 이제 한국어 자막이나 이런 거는 틀어주지 않아요. 재밌다 하다가 요즘은 숙제 다 했는데 그거 봐도 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일 최고예요. 숙제 다 했는데 그거 봐도 돼. 그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이 친구는 디즈니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 뭐 흑백요리사 같은 그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그 미국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영어 공부라고 느끼게 하지 않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재빠르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래를 많이 틀어준다거나, 그러니까 그 팝송이라든지 그 나이대마다 틀리죠. 동요의 영어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들려줘서 아이들은 먼저 뭘 쓰고 이런 말하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인풋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인풋은 충분한 것 같은데 아웃풋이 아직도 안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계속 인풋을 더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5살, 6살까지는 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아이 파닉스 뗐나요? 이런 말에 현혹하지 마세요. 이 파닉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아이들이 이미 엄마와 영어로 소통이 충분히 너무 가능한 이때에 소리를 다 알아, 영어 소리를. 그때에 리딩을 하는 거 한번 배워볼까 하면서 배우는 게 파닉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파닉스부터 배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리를 충분히 많이 인풋 시켜놓은 상태에서 파닉스로 들어가야지 파닉스부터 들어가서 리딩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선생님? 왜 못 듣죠? 약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국어 배웠던 순서를 생각해보면 먼저 엄마 말 되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말을 그제서야 이제 떠듬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시작했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책이라는 걸 좀 읽기 시작했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라이팅을 했어요. 막 삐뚤빼뚤 써가면서 다 되는데 괜히 조급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넘어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영어를 싫어하게 만들면 안 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어설프게 너무 싫어. 너무 어려워. 영어라는 건 너무 짜증나. 나는 조금 알아. 이 상태가 되면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영어에 아예 0도 모르는 애와 같이 미국에 딱 보냈을 때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더 잘해요. 아예 접하지 않았던 애들이. 어설프게 괜히 힘들게
만들어 놓은 영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아이의 영어를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얘는 아직 말랑말랑해요. 아직 한국어 소리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말캉말캉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 소리가 굉장히 퉁퉁퉁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많이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소리가 충분해졌어요. 이제 많이 들었어. 이제 애가 대충 이런 거 보면은 저런 말인가 보다 하면 지가 알아서 말해요. 지가 알아서 갑자기 Mom, I'm hungry 막 이런 말을 한다고. 이게 우리도 언어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많이 들으면 아웃풋이라는 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좀 애가 그렇게 툭툭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소리를 기반으로 한 파닉스를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리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재수생 친구들도 이제 수능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능이라는 걸 한국에 있으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학년, 6학년쯤 되시면 어머님들이 약간 어떻게 하냐면 4학년까지는 막 이렇게 회화 위주의 학원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5학년, 6학년, 이거 이럴 때가 아니래. 막 이러면서 막 내신 막 문법 위주의 막 이런 학원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 그때 영어 유치원 왜 보냈지? 약간.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또 이런 걸. 그렇죠? 이거를 또 어떻게 수능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려면. 근데 수능이라는 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이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요구를 할까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읽고서 이해하는 능력. 예전에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였어요. 얘는 만화책만 읽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도 이만 만화책 요만큼 갖고 와서 요거를 근데 읽는 속도가요 거의 이렇게 읽어요. 너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읽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읽어요. 얘는 언어 영역은 항상 100점이었어요. 읽는 속도가 빠르고 이해력이 그냥 보자마자 되니까 수능 같은 거는 얘한테는 너무 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바로 문법을 막 미친 듯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문법이라는 거는요. 저도 이제 수능에서 가르쳐 봤지만 바짝 가르치면 한 3개월이면 다 가르쳐요. 영어 문법은. 그걸 위해서 얘가 지금부터 시간을 투자할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되면요. 책을 다양하게 많이 영어로 읽혀야 돼요.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어차피 리딩이잖아요. 수능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른 이상한 학원을 보내면 뭐부터 가르치냐면 문제풀이 능력을 가르쳐요.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하시죠? 주제는 여기에 있다? however 나오면 다음이 답이야. 막 이런 거. 그거를 지금부터 배우면 얘는 거기에 꽂혀요. 그래서 리딩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통 수능까지 못 봐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대단한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더 많은 소설을 읽게 하고 영어로 된 거. 근데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더 많은 책을 다양하게 접하게 해서 책 읽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자마자 이해하는 그 능력을 많이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여전히 그 학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우게 하잖아요. 물론 어휘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대1로 외우게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take는 뭐 가져가다. 뭐 take라는 단어의 뜻이 얼마나 많은데 얘를 그냥 하나로만 기억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얘네는 이 해석, 이 뜻을 요것밖에 몰라.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답을 맞춰와요. 그러면 안 돼요. 문맥으로 파악하게 해야 돼요, 단어를. 그래서 저는 얘를 보고서 있잖아. 단어를 그냥 네가 쭉쭉 읽어. 문장을 읽으면서 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쭉쭉 읽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얘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수준에 맞는 책 고르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시중에 가시면 그 단계별로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책을 고를 때는 아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에 한 모르는 단어가 한 하나에서 2개 정도?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구조를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아이들 교육할 때 챗GPT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모르겠어. 그럼 챗GPT 물어봐. 막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짱 고학년 정도 되면요.
약간 문장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new book이야. 여기 왜 썼어? 근데 봤더니 이번에는 아이디어인데 이번에는 왜 on이야?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문법책을 그냥 바로 시작해서 달달달달 하렴 이거랑 자기가 책을 보면서 여기다가는 근데 왜 어라는 걸 써? 그러면 챗GPT에 이 문장 치고 여기다가 왜 어를 쓰니? 라고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뒤에 자음이로 시작하면은 어고 뒤에 모음이로 시작하면 언이야.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 아이가 자음과 모음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초등학생이야. 더 쉽게 설명해줘. 그럼 거기서 더 쉽게 설명해줘. 우리가 해줄 일은 자료를 던져주는 거. 좋은 자료 있는 대로 데리고 가는 거, 소개시켜주는 거, 좋은 툴을 이용할 수 있게끔 소개시켜주는 거. 저는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툴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좋은 거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활동이랑 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구를 좋아해. 그럼 농구를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은 저는 그런 거 찾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라면은 어떤 화상 수업 같은 것도 좋겠죠. 스피킹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거는 그 챗GPT에 아예 제가 창을 만들어주고 이 창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챗GPT는 이 친구의 내용을 알아요.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몇 학년이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얘는 친구야. 너도 몇 살이고, 그럼 넌 초등학생스럽게 말해야 돼. 너의 취미는 이거야. 얘 취미랑 똑같이 해가지고 또 챗GPT랑 말을 하게 한다거나 해서 대화는 또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얘기 많이 전문가들이 하시잖아요. 엄마는 책 안 읽으면서, 엄마는 TV 보면서 애한테 책 읽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게 할까요? 그럼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세요? 다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지 말자예요. 나는, 엄마는 이미 끝났어. 엄마 아빠의 인생은 이미 영어가 이제 필요가 없어. 근데 엄마가 살아봤더니 영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너는 이런 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만이라도. 그래서 너한테 다 쏟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3일하고 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여러분의 포부를 얘기하세요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누구한테 제일 잘 보이고 싶어요? 나의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대가 누구예요? 아이잖아. 그쵸? 아이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엄마 혹은 아빠가 요 책을 있잖아. 달력 갖고 와서 이때 한 번 끝낼 거야. 너랑 약속할 거야. 얘랑 같이 하자 이러지 마. 같이 하자. 근데 얘가 만약에 나도 할까? 그럼 같이 하는데 괜히 같이 할래? 이건 내 어떤 속내를 들여보내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할 거야. 그럼 아이가 그러시던지 할 수도 있고요. 응원해줘. 대신 이거 끝내고 나면 내가 같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아이가 이제 응원해줘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따라와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좀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why를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를 공부해라고 했더니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 얘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엄마가 시키면 하는 거지가 아니라 되게 똑똑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why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가 살아봤더니 영어가 인생에서 얘 안 와다 그게. 영어라는 건 소통이야 라는 거를 이해를 시켜야 돼. 그래서 차라리 학원 갈 돈을 모아서 여행을 한번 가줬으면 좋겠어요. 해외로. 그러면 아이가 콜라 한 잔을 내가 먹고 싶으면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살려면 영어라는 건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요. 나는 나한테 영어 학습 내밀지 마 하는 친구가 이미 생겼으면 얘한테는 어머니가 뭘 얘기해도 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학습으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래서 먼저 데리고 가서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약간 하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얘를 영어를 이렇게 시키고 싶을까? 왜? 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불행해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취지가 맞나?
영어를 싫어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많이 가르쳤었는데 부모님이랑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칭찬만 하세요. 칭찬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루에 칭찬 얼마나 많이 하나. 혹시 해야 돼 왜 못했어만 얘기하지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요것만 저는 좀 주의하고 영어를 학습으로 느끼게 하지 말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미지거든요. 언어에 대한 이미지. 영어 생각하면 가족과 무언가를 하는 따뜻한 이미지였어.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영어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점수, 경쟁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싫죠. 얘가. 그리고 가능한 한 부모님이 같이 하자. 서로 좋은 거죠. 그리고 약간 서로 약속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이거 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우리 여기 여행 같이 가자. 이렇게 서로의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서로 관계도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